안녕하세요. 부자직관TV의 이소영입니다. 오늘은 덕은 DMC ISB즈 타워 한강 6, 7블럭 담당 변현철 본부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이 현장을 이제 맡기 전에 덕은 지구에 대해 되게 생소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현장을 맡게 되면서부터 제가 모시고 계시는, 기존에 알고 계시던 투자자님들한테 이제 이 전화를 좀 돌렸는데, 와, 그분들은 덕은 지구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시냐고 말씀드렸더니, 이미 덕은 8, 9, 10블럭이 미리 이제 이 분양을 했고, 그거 분양할 때 한 달 만에 완판이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라 제가 모시고 계시는 투자자님들 관심이 되게 뜨거우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또 시청자님들도 되게 궁금하실 부분은 덕은 DMC ISB즈 8, 9, 10블럭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완판으로 분양이 끝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드릴 말씀이 되게 많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같은 경험들을 합니다. 저보다도 오히려 덕은 지구에 대해서 저희 투자자분들이 더 자세하게 아시는 분도 많고요. 이미 소문은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게 8, 9, 10블럭이 그렇게 원래 한 2달 정도 목표로 분양을 했는데 조기 완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입지입니다. 입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사는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인데요. 일단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직접적인 배후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서 이것을 사용할 것이냐, 이게 배후 수요에 나오는 얘기인데, 직접적인 배후 수요로 아주 탄탄하게 상암 DMC가 있죠. 상암 DMC는 한 500여 개 업체들이 이미 들어가 있고, 특징이 좀 있어요. 보면 미디어 밸리지 않습니까? 근데 한 40여 개의 A 클래스 A급 빌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수는 5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KBS, MBC, YTN 등등, 그러니까 미디어 대기업들이 다 사업 개념으로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업체 수는 상당히 적죠. 근데 오피스로 되어 있고, 당연히 상암 DMC 내에는 지식산업센터는 없죠. 그리고 이제 2km 반경 안에 있다 보니까 초근접이고요. 그 다음에 마포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마포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아주 오래된 클래스 B 혹은 클래스 C급 오피스 타운이죠. 그것도 이제 직접적인 대기 수요로 되어 있고, 간접적인 이제 대기 수요를 보게 되면은 일산 테크노밸리나 여의도, 또 이제 구로 디지털, 그 다음에 경기 북부권, 이 정도가 이렇게 대기 수요를 좀 있다 보니까 탄탄한 배후 수요를 갖고 있어서 그렇다. 그 다음에 한 두 번째로는 한강변의 유일한 지식산업센터 업무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한가요? 네.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서울의 한강변은요, 사실은 아파트들로 성벽처럼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업무지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여의도입니다. 근데 여의도도 사실 자세히 보게 되면 아파트 뒤에 있는데 워낙에 트러피 빌딩이라고 그러죠.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를 보게 되고 또 회자하게 되고, 그래서 업무지구로서의 명소가 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자유로 초입에 바로 한강변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산 업무지구는 제가 아무리 도시껏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유일한 지산 한강변 업무지구라는. 유일한 한강변 업무지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단위 계획 내에 있는 지상이다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건 어떤 목적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지구를 개발하겠다라는 도시 개발의 한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관도 상당히 우수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편하게 도시 계획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 또한 특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항상 이 프리미엄을 만들어주는 거는 입지도 입지지만은 개발 호재입니다. 수색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창릉 3기 신도시, 어마어마하죠. 10만 명 정도 되는 자족형 도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이제 덕은역. 덕은역이죠. 4차 국가 철도계획 내에 기획이나 계획 단계가 아니라 이미 예산이 확보가 돼서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혹자들은 2028년 개통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예측하기는 한 29년 정도에 개통이 될 거고, 또 근접해 있는 국방대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이 프리미엄을 올려주는 그런 눈에 보이는 이슈들이 될 거라는 고객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믿을 만한 사업 주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IS 동서가 우리가 다른 지산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예를 들어서 토지주와 그다음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개발자, 우리가 시행사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공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 나가서 뭐 신탁사까지 한 세네 개의 어떤 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죠? 사실 이제 그렇죠. 분양가도 높아지게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사업 진행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IS 동서가 시행사이고 이자 시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IS 동서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이고 그렇죠. 그래서 믿을 만한 어떤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믿음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8, 90블럭을 보게 되면요. 훌륭한 설계를 갖고 있어요. 네, 일단 건물간 이격거리, 뭐 조경 면적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른 지산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 정말 특징이 뭐냐면 1층에 상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식산업센터 그렇죠. 1, 2층 저층부는 사실 근생이라고 그러죠. 상가들로 채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상가가 없고요. 1층 전체를 입주자 전용 커뮤니티로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아는 다른 그 개별 사업 주체들이 만약에 했다 그런다면 이런 구성은 힘들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수익성 때문이라도. 그래서 입주자들을 위한 전용 커뮤니티로 한 개 바닥 1층을 전체를 만들어놨다는 건 저한테 사실 충격이었고 네, 고객들도 이런 부분들 다 아시다 보니까 조기 완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요새는 고객님들이 더 잘 아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8, 9, 10 블럭과 요번에 우리가 진행하는 6, 7 블럭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마 물리적인 구성은 유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그 커뮤니티 시설, 그다음에 어메니티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화돼서 들어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근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덕은역하고 더 가까워집니다. 덕은역. 저희가 이제 8, 9, 10블럭을 덕은역 예정지랑 이제 10블럭의 끝 지점과 이렇게 찍어보게 되면 한 1km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1km면 누구나 다 이거는 버스 타고 한 2정거장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6, 7블럭 같은 경우는 한 340m 정도가 거리가 더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도보로 가능한 거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강 조망이 가능한 물량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양가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희가 8, 90블럭을 끝내고 나서 조기 완판을 끝내고 나서 이제 같이 이제 일하셨던 다른 본부장님들하고 모든 분들이 아마 이렇게 예측을 하셨을 건데, 이 6, 7블럭 분양가를 저희끼리는 사실은 한 평당 1,700만 원에서 1,800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만한 입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불과 뭐 이제 가양대교 하나를 건너게 되면 바로 앞에 마곡지구가 있는데 이미 강서구 쪽 그 지식산업센터 매가나 호가들, 전매가들 보게 되면은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대 지금 현재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저희도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물론 이제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한 1,500대 평균 분양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IS 동서가 시행자이자 시공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IS 동서는 사실 이제 개별 사업 시행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하고는 조금 의미가 틀립니다. IS 동서는 이제 대기업이고, 왜냐면 그룹사 차원에서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 하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게 완성이 됐을 때 그룹사가 가져갈 수 있는 추가적인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1,500대 분양물이 나왔다 그런다면은 저희는 이런 식의 계산이 좀 되는 거죠. 시장에서 1,700, 1,800을 예상하는 물량이 1,500이 나왔다 그러면 분양과 동시에 사실은 분양가 프리미엄을 안고 간다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앞에 5블럭이 있는데 IS 동서가 가지고 있는 땅이 5블럭, 6블럭, 7, 8, 9, 10 그리고 이제 끝자락에 덕은역 근처에 이제 1블럭이 하나 쬐끄만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5블럭의 사용 용도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지산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혹자는 뭐 호텔이 들어가는 말씀도 있고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 그런다면 우리 덕은지구대에 보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지상 분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한 차별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근데 이제 그 앞으로 5블럭까지 들어서게 되면 이제 완벽한 더근 DMC 밸리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따른 시너지나 또 향후에 이제 그 이 더근 밸리 자체 또 우리 6, 7블럭의 그 향후 예측은 어떻게 되실런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측이라는 건 사실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떤 게 정확할지는 모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먼 얘기지만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올해 분양물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지식상수다.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네. 사업 승인도 잘 안 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현장을 제가 지명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올해 뭐 사전 영업 많이 하시다가 의향서까지 그렇죠. 냈는데 분양 승인이 못 나서 내년으로 미뤄진 현장들도 많이 있고요. 체감으로 봤을 때 작년 대비 거의 한 20-30%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 올해 분양물이 입주정에 가서는 그 해에는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죠. 예, 결국 3-4년 후에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입주장에서의 저희 그 IS 동서와의 6-7블럭은 아마 입주장의 충격을 덜 가져갈 것이다.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이제 그 더근지구 안에 지산들이 몇 개 있습니다. 리버워크가 하나 있고 GM 메트로시티, 저번에 했던 8, 90블럭, 그 다음에 이번에 하는 6, 7블럭이 있죠. 리버워크가 재작년에 분양을 해서 내년 초에 입주장입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후에 GL 메트로시티가 입주장을 갖고 또 1년 정도 후에 8, 90블럭이 들어가면서 6, 7블럭이 순차적으로 입주장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 4년 후의 모습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탄 테크노밸리나 혹은 평택의 고덕지구,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한 지역에 많은 분양물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 네. 입주장에서 사실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공실률도 많이 높아지게 되고 적정한 임대가를 받기도 좀 힘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점이 얼마에서 임대가가 시작되냐에 따라서 정말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그 장단점이 사느냐 못 사느냐가 이제 발생할 정도로 사실은 그 부분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순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리버워크와 GL 메트로시티가 입주장에서의 임대가의 초기를 맡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완숙되어 있는 임대가가 형성된 시점에 저희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3, 4년 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시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IS 동서가 IS 센트럴 리즈타워 등등등 해서 정말 많은 업무지구 개발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그렇죠.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게 이제 3, 4년 후에 여기 그 더근지구의 IS 밸리가 다 만들어지게 되면 아마 저는 예측컨대 IS 동서의 지상 브랜드로서 대표적인 테마 플레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상 브랜드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 테라타워, 그렇죠. 그 다음에 SK V1 등등등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점이 됐을 때는 이 더근지구 때문에 IS 동서의 지식산업센터 브랜드화가 아마 완성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는 이제 제 내피셜입니다. 근데 4년 후에는 더근지구 안에 아파트들과 상가, 오피스텔, 그 다음에 지상까지 완성이 끝나고 난다 그런다면 이 더근지구가 갖고 있는 경관적인 이점, 서울 근접성, 도로의 교통의 편리성,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한강 프리미엄, 이것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곡지구보다도 더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경기도 도시개발계획을 보게 되면 더근 DMC는 경기도 고양시의 도시개발계획의 4대 권역 중에 덕양 남북권의 핵심 요지는 더근지구입니다. 더근지구는 지구단위 계획 목적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상암 DMC의 업무 지원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3, 4년 후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방송 미디어, IT, NT, 첨단 산업에 관련돼서는 더근 DMC, 더근지구는 사실은 또 다른 메카가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동산을 정말 잘 알고 오랜 경력을 갖고 계시는 선배님들 말씀이 뭐냐면, 더근지구를 보게 되면 문정동 필이 난다는 말씀을 자꾸 하세요. 네네네네. 그래서 아니 왜 그런 말씀들을 자꾸 하실까? 저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면은 문정동은 아시다시피 정말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프리미엄 상승장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그런 경험을 또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핫플레이스죠. 지상의 네카, 뭐 성수동, 문정동, 쥐벨리 중에 하나죠. 근데 문정동이 갖고 있는 특징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지식산업센터가 저희 더군지구처럼 이렇게 블록으로 다 모여 있습니다. 네. 그게 직접 효과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게다가 서울 안에 있고요. 그게 결국은 프리미엄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더군지구를 광교 필이 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광교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서울에서 문정동, 성수동, 쥐벨리가 프리미엄의 역사적인 기록을 많이 보여줬다 그런다면, 사실 경기도권, 경기 남부권에서는 광교가 어마어마한 그렇죠. 예, 프리미엄 상승을 갖고 갔죠.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일단은 서울 근접, 예,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특히 강남이죠. 그렇죠. 예, 신분당선이나 기타 고속도로 등등 서울 근접성과 또 하나는 택지 개발이 너무 잘 됐어요. 예, 그래서 정말 살기 좋게 이쁘게 잘 돼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 심리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같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때 우리가 좀 그러니까 어떤 정성적인 어떤 분석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광교에 있는 시그니처, 그 다음에 옥민유고 같은 그런 대표적인 지식산업센터들 보게 되면, 그 지식산업센터의 전매 투자자들 혹은 매매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거의 반 이상이 그렇습니다. 그건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투자자분들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타이밍과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매수자가 없으면 사실은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사람 심리가 똑같습니다. 내가 여기 사는데, 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부동산 투자는 하고 싶은데 내가 잘 아는 지역에 내가 직접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곳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다 그런다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설명을 제가 못 드렸지만은 더군지구 내에만 5,000세대의 아파트가 올해 11월부터 입주장입니다. 중흥 S클래스, 자이언 아파트 등등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가거든요. 5,000세대면 정말 적은 세대가 아니고 대부분은 2만 명이 넘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광교필이 나는 이유고, 근접해 있는 상암 쪽에는 이미 12,000세대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그런다면 과연 어디에 할 것이냐, 4, 5년 후에 어디에 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이 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4, 5년 후에 저희 IS 동서 더군지구의 지식산업센터는 적어도 광교 플러스 문정동의 모습을 갖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더군 미디어 밸리의 과거부터 현재 또 미래까지를 쭉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진짜 이 방송의 제일 핵심, 저희 본부만의 특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또 뭐 앞으로 이제 저를 포함해서 부동산 법인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끌어 주실 건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뭐 말씀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의 특징이라 그런다면, 저는 첫 번째로 저희 그 본부 함께 하시는 이분들의 전문성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사실은 이게 그냥 막 하는 분양이 절대 아니죠. 그렇죠. 알아야 될 법적인 요소부터 시작해서 입지도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본부는 뭐 자평이지만 어느 본부보다도 전문가적인 입장의 준비가 많이 다 있다. 그게 첫 번째 저는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지금 입주의향서가 사전의향서 단계인데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물량을 얼마나 제가 이제 그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요즘 사실은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러나 제가 또 해야 될 역할이고, 또 저희 본부가 여태까지 또 활동해왔던 게 아마 분명히 반영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좋은 호실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이미 좀 준비가 많이 돼 있다. 그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중개법인 계획을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 투자자분들은 제가 보고 싶은 게, 우리 이제 본부 인원들이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투자자분이 투자를 하셔서 저희를 믿고 현장을 보고 믿고 투자를 하셔서 그 수익률이 정말 발생해서 수익을 보시는 그 시점을 저희는 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수익을 볼 수 있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매장이 열리게 되면 전매에서 수익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주장까지 가신다 그러면 일단 임대 수익을 또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오게 되고, 그래서 또 더 간다 그러면 매매 타이밍까지 오게 되는데, 이게 분양에서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세 가지 그 포인트 시점에 저희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그 투자자분들의 저희 그 수익률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확인은 아마 우리 모든 조직원들의 그 어떤 동기부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긍심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만 또 우리 투자자분들도 저희를 신뢰를 해서 그렇죠. 네. 다른 또 투자 활동들을 저희랑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원래 8, 90블럭을 할 때 이미 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군지구 내에 아주 좋은 위치에다가 조금 규모 있게 중개법인을 좀 내서 전매 타이밍에 발빠르게 저희가 대응을 하고, 저희 고객분들의 물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수익률 관리를 계속 해줄 수 있는, 나아가 입주장에서도 저희가 활동을 하고 매매장에서도 활동하는 그런 차원에서 중개법인 계획이 있고, 이거는 그냥 계획이 아니라 연말,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저희가 이제 실행할 계획입니다. 네, 본부장님 정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끝으로 이제 방송 마무리할 건데, 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지상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근데 지금 사실 경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사실 잠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 활동을 안 하실 거는 모르는데, 그렇죠. 하실 거라 그런다면 두 가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입지입니다. 지산은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 안에 중심축에 있는 하나의 형태가 지식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급 물량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지역에 집중돼서 이렇게 공급이 과잉돼서 발생하는 안 좋은 단점들도 좀 발생하긴 하지만 10년, 20년, 30년을 바라놓고 본다면 지식산업센터라는 산업은 절대 없어질 산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에 한 2, 3년 전에는 사실 묻지마 투자였어요. 그렇죠. 예,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그냥 돈 넣으면 다 돈을 버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기는 저는 끝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뭘 봐야 되냐면 두 가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입지입니다. 어떤 입지가 과연 나한테 수익률을 만들어 줄 것인가, 여기에 맹점을, 그러니까 포인트를 주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이건 좀 개인적인 건데, 정말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분양 상담사와 그렇죠.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더군 DMC는 사실은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번에도 좋은 정보 같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